자, 서울시는 5개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부권,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서남권. 역시 제가 나눈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발하는데 지금 서남권에 들어가 있겠죠. 영등포구는 서남권에. 이것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실 같은 데 가보시면은 권역도 나눠가지고 각 구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심심하면 보세요, 한번.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눠갖고 이거를 3도심 쪽이랑 합친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도심은 어디죠? 도심은 3도심은 어디냐면 빨간색 돼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이랑 도심이랑 여의도 영등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중심, 부도심의 개념이 마곡, 상암, 가산, 대림, 용산, 청량리, 창동상계, 잠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중심. 여기를 위주로 이제 서울은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등포는 3개 권역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의 권역은 여의도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등포를 반을 딱 갈라서 북부, 남부로 가르는 거예요. 그럼 딱 가르는 기준점이 어디냐면은 영등포 역사가 있는 라인입니다. 네, 물레로 영등포 역사가 있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나눠요. 위성도를 보시면 영등포가 이렇게 있고 주변을 보게 되면은 마포나 용산, 동작, 구로, 양천, 강서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그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영등포 지역도 개발이 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가격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영등포지의 용도 지역을 구분해 보게 되면 당연히 어디가 제일 많냐 하면은 공업 지역의 비율이 맞죠. 중공업 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 쪽은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이. 지금 기존의 2호선과 9호선과 5호선과 그 다음에 1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목동선이라든가 여의도라는 지나가는 서부선, 신림선, 신림선의 지선이지만 남곡선까지도 이렇게 다 이쪽과 연관돼서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무슨 라인이죠? 2호선과 9호선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2호선, 9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당연히 중심이 되는 곳은 교통개발이 더 잘 됩니다. 강남하고 도심 쪽에서는 얘네들보다 더 많이 가잖아요, 교통이. 그죠? 향후에 이쪽에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여기도 8, 9개 정도의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됩니다. 당연히 많은 수요들이 집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의도, 영등포 지역에서는 개발 계획이 되게 많아요. 이거 신길역 앞쪽에 있는 이제 정부역 지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도 확정이 됐죠. 이런 것들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요거는 영등포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 다음에 정부의 구역에 대한 모습을 나타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재건축이라 개별적인 재개발이라든가 내지는 역세권 주변의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도심권의 큰 단위의 지구단위 계획들이 다 새겨져 있죠. 뉴타운도 있고요. 신길 뉴타운도 있고 이런 쪽들. 그래서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들도 다 90년대 초반식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4, 5년 정도 뒤게 되면은 개발로서 개발이 도래한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요런 라인 쪽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것들은 다 이미 다 바뀌었어요. 새 것들로, 새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영등포 전체가 다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영등포역 민자역사 된 것들, 그 다음에 건너편선에 타임스퀘어, 신세계백화점 같은 거 들어온 것들 개발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그런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좀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영등포역 위아래쪽 다 개발이 되는 것들이고, 여의도서부터 요 라인까지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개발이 잘 돼 있고 여기는 개발이 워낙 안 돼 있으니까 여기를 개발시켜서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위쪽으로는 어차피 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이렇게 한대요. 내용은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네. 물레동 저쪽은 자체적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이 타임스퀘어 쪽 주변의 야경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영등포라고 생각이 안 들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영등포의 이미지랑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변모가 되는 거죠. 영등포 지역 자체가. 네. 이런 식으로 변모가 완료되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할 게 있겠습니까? 없죠. 되기 전에 해야죠. 그래서 어차피 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갖고 계셔야 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정말 무주택자가 아니시라면은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거 내셔야 되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 내시게 되면 보통 8년에서 10년을 갖고 계셔야 되죠. 딱 그 정도만 갖고 계시다 팔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 뉴타운 쪽입니다. 뉴타운 쪽도 지금 개발 계획이 잘 되고 있죠. 지금 완성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는 거. 그죠?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것들도 있고, 요 아래쪽도 지금 며칠 전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나서 대우 두산에서 아파트 건립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자 인가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 뉴타운도 잘 되니만이 거기다가 그 지저분한 동네에다가 집만 깨끗하다고 가격이 오르니만이 막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영등포 뉴타운.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올랐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됐다. 그래서 이 아크로타워 같은 경우도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뭐 한 5, 6일 전, 한 열흘 전 기사인 것 같아요. 19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 굉장히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었어요. 1900만 원에. 미분양이 났어요. 지금은 4천입니다. 4천. 더블 뛰었죠. 6억 5천에 분양했던 게 지금 13억을 갑니다. 그죠? 그리고 4억 8천에 분양했던 것이 25평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래가가 10억 넘었어요. 실거래가. 호가상으로, 실거래가 11억 찍었습니다. 실거래가 11억. 예. 그래서 2배 이상의 수익을 냈죠. 피만 거의 한 6억 먹었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야, 영등포도 개발만 되게 되면 엄청난 동네구나. 그걸 느꼈죠. 주변 지역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만 좋다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주변 지역의 전체가 개발될 때는 아마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한 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긴 어디죠? 뉴타운 지역인데. 영등포에 뉴타운이 뭐 있어요? 영등포 뉴타운하고 신길 뉴타운이죠. 여기는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 그래서 구역이 굉장히 많고, 이 지역은 뭐 제가 오늘 설명할 건 아닌데 가격은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여기도 걱정이 상당히 많았고, 초기에 했던 것들은 분양가 되게 쌌어요. 30평대 5억 정도 했었으니까. 그죠? 네. 지금은 뭐 10억이 훌쩍 넘었죠. 그래서 영등포에 대한 그 가치는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 시나 공공기관의 자료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기금을 강화하겠다. 이건 당연히 여의도 얘기하는 걸 거고,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아까 같이 뭐 다목적 콘서트홀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거죠. 중공업 지역의 주공 혼재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 그래서 당연히 그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입혀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들도 까다롭게 한다라든가, 내지는 아파트형 공장 그 기존의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로 바꾸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역 내 특화된 산업 문화 공간을 육성하겠다. 이건 물레동 쪽 라인인 것 같고요. 교통망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지역 연계 강화. 아까 설명드렸었던 교통망을 계속적인 강화시키면서 교통의 집결지로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그런 대로 다 해나가고 있어요. 천천히 느리지만. 자, 흑성뉴타운 아까 설명드렸었던 내용이죠. 이 흑성뉴타운이 강남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면은 영등포 옆에 있는 흑성뉴타운이 올라주게 되면 영등포도 좋은 거예요. 네, 여기가 가격이 올라주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얘네가 좀 선방을 해줘야 이쪽에 있는 대방동이라든가 영등포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강남에서 가까운 데도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 이런 형태로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건, 영등포가 좋은 거는 강력한 놈이 하나가 딱 나한테 있잖아요. 여의도라는. 그래서 직접 영향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이렇게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여의도를 어쨌든 맨해튼을 짓든 통개발하든 뭐든 간에 엄청나게 개발,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허브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영등포 쪽도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가장 커요. 뭐 직접의 개발도 있지만. 자, 영등포를 아까 3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5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5개로 나눠도 여의도는 여의도예요. 얘는 뭐 이렇게 같이 이질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빼놓고 신길, 대림, 영등포, 당산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거는 전체적으로 좀 아울렀는데 이 당산생활권 쪽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당산생활권 쪽은 이 당산역과 선유도역, 그러면은 양평동과
당산동 요쪽 일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산 양평 생활권 쪽은 서남 생활권 아까 설명드렸었던 서울시 전체에서 서남 생활권이 서울시 전체에서 여기죠, 여기. 그 서남 생활권 전체에서 영등포구는 여기가 있고요. 그 영등포구 전체에서 당산 생활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 곳이다. 위치를 아시겠죠? 지도상으로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인은 어느 라인이 지나가냐면은 당산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입니다. 2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고 9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 두 정거장만 가게 되면 여의도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강변을 끼고 있고요. 선유도 공원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죠. 인구가 많은 게 아니라 유동성이 많은 거예요. 자, 인구는 현재 면적의 19%, 18.5%를 차지하고 인구는 14% 차지하니까 인구 비율은 낮은 거죠. 네, 낮은 거. 그만큼 개발에 대한 여지가 많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지화 공사는 이미 하고 있고요. 경전철 아까 목동선 보셨죠? 그거에 대한 신설 예정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셨다시피 영등포와 여의도, 영등포 도심과 여의도 도심이 있고 한강변에 인접해 있다. 중공업종 밀집적으로 산업 일자리를 약화가 되어 있는 상태다. 저런 걸 개발한다는 얘기죠. 한강변 쪽에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써있죠. 당산 생활권은 영등포 여의도 도심 선정에 대응한 배후 주거지 육성. 그죠?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를 육성하겠다. 산업 일자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돈 되는 키워드죠. 그죠?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 그 다음에 일자리를 육성하겠다. 이 지역을 그렇게, 제가 쓴 얘기가 아니라, 이거 다 자료예요. 예, 공공기관 자료입니다. 예, 이렇게 개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뭐 인구 밀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밀도가 좀 작은 편이죠. 평균보다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거는,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영등포에. 영등포에 외국인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7.2%의 비율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14명 정도 지나가면 한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거야. 상당히 많죠. 보이는 것 중에 몇 분은 외국인이니까. 근데 이 당산 양평 생활권은 1.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구성비를 갖고 있죠. 여기에 사는 외국인들이 뭐 유럽 분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죠? 동남아 쪽 계신 분이거나 중국 분이거나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투자로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시죠? 중공업 지역이니까. 그죠? 중공업 지역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대부분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 상태다. 다만 놀라운 거는 금융보험업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죠. 그죠? 시설관리 및 자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융이나 보험업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금융이나 보험업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저렇게 비율이 나오죠? 딱 나와야죠.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의도 근무자들이 여의도 다 살겠습니까? 딴 데 밖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근데 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고, 운수업 같은 것도 많은 거는 물류창고 같은 것도 많아요. 물류창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운수업 쪽에 속하시는 분도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양평 당산 생활권은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녹지와 중공업지가 전부예요. 주거지는 여기 앞쪽에 강변 쪽 앞쪽 라인 일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 비율이 50%가 넘고요. 공업 비율이 30%. 이게 두 개가 거의 80%가 남짓한 곳이고 나머지가 일부 주거지만큼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 비율은 거의 없고요. 자, 역세권과 주거지어진 중공업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산역 부근과 선유도역 부근에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한 다음에 이 주변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체계적인 관리를. 자, 상대적 토지 규모가 큰 지역으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아파트 비율이 되게 많습니다. 연립다세대 비율보다는 아파트 비율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조그만 그런 빌라를 사더라도 빌라가 왕창 많이 있는 곳이 좋아요? 아파트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응? 여러분의 느낌은 어때요? 아파트 같이 있는 게 더 좋죠. 그만큼 주거 환경도 좀 뛰어난 편인 거고, 그죠? 수준도 좀 그렇고, 또 대체재가 적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죠? 다 빌라면은, 화곡동 같은데, 그죠? 다 빌라면은 사실 팔기 힘들잖아, 저 안쪽에 있는 것들은. 내 거 팔라 그러면 너도 나도 막 비슷한 물건들이 막 20개씩 나와 있는데 어떻게 팔아? 그잖아요. 네. 그런 비율에서도 상당히 아파트 비율이 높은 거는 괜찮은 거죠. 자, 교통 접근성은 양호하나 도시간선도로 인해 수변 접근성이 저하되어 있다. 그죠? 교통은 좋아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이에요. 다만 강변으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반포 같은 데 가보면 한강 접근성 되게 좋지 않아요? 가면은 그냥 바로 탁 공원이고 좋은데 여기는 지금 그런 약간 우리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토끼굴이라고 하죠. 그 밑으로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 마포나 망원동은 그린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고가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 고가도 아니야. 그냥 건너가요 이렇게. 그냥 건너가고 오히려 도로가 밑으로 가죠. 그죠? 근데 지금 다른 데서는 영등포 같은 데 이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으로 굴을 타고 들어가잖아 사람이. 그죠? 근데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밑으로 가고 그냥 사람이 위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잖아요. 여의도 쪽 조감도 보셨죠? 일단 강변 일대는 다 그렇게 만들 건데 막상 들어가려면 막 그지 같은 동굴 들어가려면 가기 싫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중교통도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발전 방향은 역세권 주변 환경 개선하겠다, 중공업지 개발하겠다, 주공 혼재 지역 유도하겠다, 수변 녹지 축과 연계 강화하겠다. 뭐 말은 좋죠. 어떻게 할지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에 대한 방향성들인데, 자, 일단 영등포와 여의도를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죠. 영등포와 여의도를 지원하는, 영등포 여의도를 지원하는 도심 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한강변의 접근을 개선시키겠다. 그죠? 대중교통을 강화시키겠다. 그죠? 엘리베이터, 계단 연결 통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중공업 지역의 계획변 정비 관리를 통한 선유도역 역세권 기능을 강화시켰다. 선유도역 쪽이 역세권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지금도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예전에 제가 한 2009년 그때부터 영등포 쪽을 봤었는데 왜냐면 2008년도에 그 전임이었던 서울시장 오세훈이 중공업 지역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조례 개정한 게 2008년입니다. 그러면서 영등포가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쯤에 갈 때 그때는 완전히 뭐 동네가 아니야. 그냥 진짜 공장지대였어요. 지금 가보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바뀔 여지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선유도역 주변 쪽이 인기가 있는 거는 그 주변에 공장들이 많아서 개발권이 많고 그 다음에 선유도역을 가려면은 선유도 공원을 가려면 선유도역을 이용해야 돼요. 주말에 그쪽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뭐 프랜차이즈 같은 상가도 들어오게 되고 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앞으로 좋아지는 것이다 알아보시면 돼요. 중공업적 맞춤 재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뭐 대규모 공장이 있는 것들, 롯데제과를 비롯해서 대규모 공장이 있는 것들을 공장 부시고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많이 바꾼다는 겁니다. 이따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이런